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탄광에 강제로 끌려갔던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년 2개월 만에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1부 유상호 판사는 옛 미쓰이광산 주식회사에 강제로 끌려갔던 피해자 유족들에게 후신 기업인 니온코크스 공업이 1,300만 원에서 1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인기 강제동원 피해자 측 변호인은 니온코크스 측에서는 강제동원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일본에서 소송 서류 전달을 거부해 재판이 많이 지연됐다고 말했습니다.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은 운영 만료를 앞둔 한빛 원전 1, 2호기의 방사선 환경 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청회 중단을 요구하며 전라남도에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한빛 원전의 운영 의견 수렴 절차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남도와 의회는 주민의 권리를 가로막는 공청회 일정 협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18 왜곡 발언을 한 전직 대학 교수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21단독 최윤중 민사전담법관은 5.18 기념재단과 유족회 등이 박훈탁 전 위덕대학교 교수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 전 교수가 총 3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기념재단 등에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박 전 교수는 지난 2021년 비대면 수업에서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 행위란 주장은 상당한 과학적 근거와 역사적 증언과 증인을 갖고 있다는 등의 강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 사업비가 1조 원이 넘는 국내 최초의 민간 LNG 생산기지가 오늘 광양에 들어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오늘 광양 제1 LNG 터미널 종합 준공식을 갖고 총 6기의 저장 탱크를 기반으로 93만 킬로리터의 저장 용량과 18만 세제곱미터급 LNG 운반선 저반 설비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광양 1터미널은 발전용과 공정용 천연가스 공급은 물론 포스코와 S-오일, SK 등 이용사가 직도입한 천연가스를 하역 저장, 기화 송출하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장성군 3계면의 한 도로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이 전도돼 작업자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쓰레기 수거를 위해 매달려 있던 50대 등 3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빗길 속 폭이 좁은 농로를 달리던 중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김장용 배추의 적정 생산 유도를 통한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 장목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장목 전환 지원은 최근 2년 동안 배추를 재배했던 땅에 유채나 귀리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할 경우 1헥타르당 4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망하는 농업인은 다음 달 9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광주 문화방송의 밴드 음악 경연 프로그램인 아시안 탑밴드 시즌2가 올해 가을 녹화를 시작으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 MBC는 오늘 인천 하버파크 호텔에서 한국, 베트남, 필리핀 등 6개국 8개 방송사와 함께 업무 협약을 맺고 아시안 탑밴드 시즌2의 성공 개최를 약속했습니다. 아시안 탑밴드 시즌2는 아시아 10개 나라의 국가대표급 밴드가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 오는 11월 녹화가 진행되고 내년 2월 6개 나라에서 동시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자율주행과 물류산업 등에 적용이 가능한 양자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안창욱 교수 연구팀은 양자역학적 현상을 설명하는 파인만 경로 적분법을 활용해 차량 경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양자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경로 문제는 최소 비용으로 최적의 경로를 찾는 문제로 이번 연구가 상용화되면 물류와 운송 등 다양한 사업에서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